오늘 강의를 다 보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장사할 때 굉장히 유용한 치트키 파일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안 보시면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이게 말뿐이 아니라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끝까지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장사하면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코장입니다. 제가 2020년도 6월 달에 배달 매장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3일차부터 매출이 70만 원이 넘어가고 월 매출 1억 2천, 하루에 많게는 800만 원까지도 팔아보고 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3일 동안 자그마치 2천만 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달 매장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그냥 제 감으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달 음식점이라고는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뭐가 잘못됐지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안절부절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주문이 안 들어오고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정말 초조해지고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불안을 떨곤 했어요. 그렇게 불안을 떨다 보니까 제가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갈비전은 북극냉면, 덥선생, 인생 육회차, 막비벼 비빔밥, 밀면, 장가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리뷰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매일마다요. 클릭률과 주문율을 꼭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클릭률은 노출된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클릭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주문율은 클릭해서 우리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주문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월달 평균 클릭률이 3%, 주문율이 8%죠. 2월달에는 3%, 주문율이 11%로 확 늘었어요. 3월달에는 4%, 11.9, 12%로 또 늘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4%, 10%로 조금 준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 매출이 내려갔거나 우리 매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나가는데 자칫 잘못해서 원인을 잘못 규정하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고요. 잘못된 원인을 세운 그 해결책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장사가 안 됐다. 우리 매장 평균 클릭률이 3%, 8%인데 예를 들어서 2%, 5.8%가 나왔다. 클릭률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문율이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매력을 느낄 만한 주문을 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쿠폰을 걸거나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아이디어를 짜서 실행을 했으면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아졌는지 계산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평균치랑 클릭률, 주문율은 같은데 매출이 한 일주일치 평균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클릭률이랑 주문율은 같은데 매출이 결과값이 내려갔다. 그거는 노출수가 내려간 거죠. 그럼 노출수가 내려간 원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배민을 사람들이 안 받거나 노출 경쟁도가 높아져서 내가 지출하는 노출당 비용이 올라가서 예전에 배달의 민족 깃발에 100만 원을 써서 10,000건의 노출이 났는데 이제는 100만 원을 써서 80만 건밖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걸 의미가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노출을 다시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마케팅비를 더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최대한 통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대로 문제를 규정하지 못하면 노출단에서 문제인데 내 매장이 잘못됐나? 우리 배달 직원이 불친절하게 했나? 우리 주방 직원이 음식 레시피를 잘 안 지켰나? 이런 식으로 배가 산으로 가기 십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사업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노출과 클릭과 주문이 한 곳 배달의 민족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로아스 계산이 싫습니다. 로아스가 뭐냐? ROAS, Return of Advertising Spend, 광고 비용 대비 매출을 의미합니다. 광고비를 100만 원 썼을 때 매출을 얼마나 추가적으로 뽑을 수 있냐, 이거를 뜻하는데 이런 계산이 되려면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이 사람이 당근마켓을 보고 왔는지,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고 왔는지, 블로그를 보고 왔는지,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는지, 지나가다가 워크인
고인 손님으로 왔는지 아니면 지인 소개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쭤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후 근심을 풀다 고객 설문도 만족도 조사 하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뭐고 어느 시점에 방문을 해주셨는지, 음식의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기타.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셨는지, 몇 분이서 오셨는지, 검색하신 키워드는 뭔지, 어떤 경로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해주셨는지, 마지막으로 가게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걸 해서 자그마치 1158개의 정보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도 1000개가 넘는 전화번호를 모았고요. 이거를 또 어디에 쓰겠습니까?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보내서 한 번 더 마케팅을 할 때 썼고요. 여기 보시면 만족한 사람이 88%지만 보통이나 불만족이 나머지 12%입니다. 청결하지 못하다, 회와 해산물이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고객님들이 웃으면서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식당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웠어도 그거를 다 말하고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웃으면서 결제하고 맛있게 드셨어야 하면 아 네 하고 다시는 안 가고 말지, 딱히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솔직한 얘기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고, 이거를 써주신 분들이 정말 제가 예전에 컴플레인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바꾸는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다면 훨씬 더 나은 매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분, 2분, 3분, 4분 그 이상 어떤 손님들이 많은지, 그 다음에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왔는지. 이게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많은 식당 사장님들을 클라이언트로 모시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그 매장을 보고 아 이 키워드로 가장 유입이 많겠다 생각을 하고 상위 노출도 시켜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노출도 시키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서 그 키워드가 먹혀 들어오는지는 사실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우리가 몰랐던 그 키워드로의 유입이 많은데 우리는 이 키워드만 상위 노출의 방향성을 잡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타겟하고 있는 이 키워드로 전환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렇게 유입했는지를 모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루트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해우 매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54.7%고요. 지인 추천이 20% 가까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뭐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구글 검색, 유튜브, 블로그, 동네사람.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로 54.7%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얼마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고요. 응답 905개 더보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거를 한 매장과 안 한 매장은 3개월, 6개월 이 데이터가 쌓이고 지났을 때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하고 이거 설문조사 이벤트까지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소한 여기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계산할 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혹시 저희 매장 어떻게 방문 주셨어요? 네이버 검색해서 왔어요? 아니면 지나가다 들려서 왔어요? 이거를 자그마한 포스트잇에 발을 정자로라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비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모른 채로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돈을 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다음번에는 또 정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거 설문조사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구글 폼에 들어가시면 여기 빈 양식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플러스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어야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또 질문 추가, 매장의 만족도, 이거는 체크박스 이렇게 해서 옵션, 만족, 옵션 추가, 불만족, 옵션 추가, 뭐 보통,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기를 하면 여기 링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QR코드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코드 생성, 기본형으로 할지 라운드형으로 할지 이거는 뭐 원하시는 거를 하고요. 로고도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로고도 첨부하시면 여기 가운데 로고가 박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URL 링크 복사했죠.
페이지 제목 땡땡 설문조사 웹사이트 링크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링크 첨부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코드 저장을 눌러주시면 QR이 저장이 되고요. 그럼 이 QR로 설문조사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찍으면 손님들이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뭔가 손님들한테 이점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이벤트 관련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모아서 그냥 느낌적으로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어렵고 좀 와닿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건데 이게 막상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시면서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적어도 3개월 뒤에 매장에 변화가 없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도움 드릴게요. 이게 사소한 변화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사용했던 정산표, 또 정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영상 업로드 될 거고요. 그리고 매출을 1.5배 높이는 공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 다음 영상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